안녕하세요. 오상현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시간은 4시까지이고요. 중간에 한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파트 1하고 파트 2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맞춰보도록 하고요. 중간에 이제 뭐 데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통해서 시간 조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챗 GPT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세미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챗 GPT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번 여러 개발자분들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요.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공유하고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세미나에 담아내긴 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지금 이 기술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델파이 개발자로서 한번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발표될 내용들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아이디어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번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챗 GPT가 뭔지 한번 봤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대략적인 것들은 알고 계실 거고 근데 현재 사용을 하는 게 챗 GPT 3.5 버전입니다. 3.5 버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 모델들을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서 마이크로소프트 슈퍼컴퓨팅 인프라상에서 훈련되었다라는 게 좀 재밌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기능들을 보면은 기존에 나와 있던 챗봇이라든지 검색 엔진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의 사람의 언어를 똑같이 사람처럼 이제 인식을 한다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AI의 모델 학습 능력이 매우 향상됐다는 것. 그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추고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검색과는 다르게 사람이 하는 대화처럼 주고받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GPT 3.5 버전은 데이터들이 2021년 그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면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게 한마디로 이제 GPT 열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길 건너편에 강남 교보문고가 있어서 가끔씩 가서 이제 책을 보곤 하는데 이 GPT 관련 책들 이 부스가 4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군데 사진 찍어 갖고 왔는데 과연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받은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결국은 IT 기술이고 우리 개발자들이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관심이 아주 높다는 거 그리고 마치 이 챗 GPT가 뭐 세상을 바꿀 듯한 그런 기술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책들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책들을 대략 훑어는 봤는데 그게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보다는 어떤 이런 유행에 휩싸여서 약간 좀 책을 통해서 어떤 돈을 좀 벌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GPT에서 검색한 내용들을 책으로 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거기 어떤 부연 설명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뭐 물론 좋은 내용의 책도 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기술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과연 그 기술을 쫓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긴 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국내 도서가 한 31권 정도가 검색이 되고 외국 도서까지 하면은 뭐 꽤 많은 도서들이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걸 책을 보면서까지 공부할 내용인지는 뭐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챗 GPT와 그 기존 검색과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 검색과 다른 것들은 일단 실사용 언어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탈자가 있더라도 알아서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 채팅으로 대화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단어에 오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 문맥으로 서로 이제 내용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그 인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명사를 사용해서 답변을 해도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는 뭐 이런 내용 말고 그거 말고 아까 그거 뭐 그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뭐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대화하기가 좀 더 편하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내용을 검색을 했을 때 그 답변뿐만 아니라 그 GPT가 생각하기에 뭐 좀 필요하다는 내용들도 부연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부연 설명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열심히 부연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해준다는 게 좀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질문을 반복을 해도 답변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검색을 하실 때 GPT로 뭐 질의를 하실 때 한 번 질의를 하고 나서 그 뭐 답변 내용이 좀 마음에 안 들다거나 아니면 좀 부족하다 했을 때 하더라도 뭐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그 또 다른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뭐 사람끼리도 채팅을 할 때도 뭐 답변이 좀 부실하면은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GPT도 그런 식으로 그 답변을 갖다 이제 반복해서 물어보면은 다른 답변을 주거나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부분은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 이건 제가 해본 건 아니고 이제 그 어떤 분이 이제 그 GPT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퀴즈 같은 거를 물어보고서 그 퀴즈에 대한 틀린 답을 제시하면서 계속 똑같은 그 형태로 틀린 답을 제시하면서 뭐 일종의 맞다고 우기는 거죠. 계속 맞다고 우기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GPT도 틀린 답을 제시하더라라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런 이 내용은 어쨌든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그 본인이 판단을 하고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 언어에 따라서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영어로 물어봤을 때와 한글로 물어봤을 때 답변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 그것도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GPT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기존 검색과 GPT의 차이는 뭐냐? 뭐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대화 기능이다. 기존 검색은 특정 키워드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에 GPT는 대화적인 응답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개인화된 대화를 제공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 통해서 그 기존 검색은 이제 미리 그 저장된 정보만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답변을 하는 반면에 GPT는 그 계속 새로운 정보를 합습하고 생성해서 정보를 조합해서 마치 사람이 이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왔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의 어떤 그 의사 생각과 의견을 그 첨가해서 답변을 하듯이 그런 형태의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화된 응답, 이건 이제 대화하는 동안에 그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어떤 대명사 같은 걸 써서 그 개인화된 대화를 할 수 있고 이전 대화를 이해하고 질문을 이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계속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전에 물어봤던 거를 다시 한번 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서 좀 더 이제 그 심도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 또 특히나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어떤 추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겠죠. 자, 이런 GPT의 좀 색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한 번씩들 다 해보셨죠? 제일 먼저 뭘 물어보셨어요? GPT에?
궁금한데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게 어떤 내용일까요? GPT에 안 물어보셨나요? 저는 로또 번호를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통계이기 때문에 확률이기 때문에 본인은 알 수 없다. 근데 또 그 얼마 전 그 뉴스 보니까 또 그 태국의 어떤 사람은 로또 번호를 갖다 계속 그 본인이 만든 알고리즘으로 물어봤더니 결국은 숫자를 알려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로또인지 복권인지 모르겠는데 복권을 사서 뭐 당첨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큰 돈은 아니고 뭐 5만 원짜리인가 뭐 그게 당첨됐다고 그러던데 뭐 우연히 일치겠죠. 어떤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하루가 멀다 하게 이 GPT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GPT를 잘 사용하려면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건 저도 해보니까 그런 느낌 받았고 또 그 GPT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직접 알려준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질문하는 그 입력창, 채팅창에 입력하듯이 그 입력하는 그 입력창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프롬프트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알아먹기 편하게 똑같이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니까 그 알아먹기 편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영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질문을 영어로 보내고 영어가 안 되면은 뭐 구글 번역기라든지 뭐 파커 같은 걸 써서 번역기를 통해서 영어를 질문한 다음에 근데 얘가 영어로 답변 주면 또 우리가 또 불편하니까 답변을 영어로 그러니까 질문을 영어로 하고 거기다 쓰는 거죠. in Korean 하면은 한글로 답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어로 검색을 하더라도 영어로 검색한 내용을 영어로 답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가 한글로 알아보기 편하게 한글로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PT한테 질문할 때 그 거꾸로 얘가 나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어떤 권한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GPT의 어떤 공식적인 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처음에 그 GPT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그 질문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내가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혹시 뭐 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나한테 다시 물어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지가 이제 이해가 안 된 내용이 있으면은 거꾸로 질문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그 심도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겠죠.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이해 안 가는 질문은 나에게 다시 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질문하면은 조금 더 이제 더 그 양질의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해라. 이게 뭐냐면은 그 답변을 받을 때 그 GPT가 생각하기에 그 이 답변을 그 상대방이 알아듣기 편한 내용으로 해주고 싶은데 과연 그 사람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수준이 어떨지 모르니까 그거를 미리 설정을 하는 거죠. 물리학적인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뭐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아니면 뭐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미리 부여를 하면은 거기에 맞는 그 수준의 답변을 해준다는 거고요. 마찬가지죠. 뭐 우리 개발할 때는 뭐 초급 개발자 수준에서 뭐 어떤 의학 정보를 물어볼 때는 뭐 의사가 아닌 경우에 아니 반대인 경우에는 뭐 의사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답변해달라고 그 답변 받는 사람에 대한 그 어떤 역할을 부여하면은 조금 더 거기에 근접한 답변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타겟 채널을 선정을 하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할 때도 뭐 어떤 조회 기간이라든지 범위 이런 것을 지정하듯이 결국 얘도 데이터베이스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 중에서 뭐 아니면은 뭐 최근 2년 동안 뭐 조회수 몇 건이 넘는 홈페이지 중에서 뭐 자료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미리 알고 있다면은 아니면 그 대상에 한해서만 알고 싶다면은 그 조회 타겟 채널을 미리 설정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답변을 받았는데 텍스트가 너무 장황해서 보기가 불편해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표로 만들어줘 하면 표로 만들어줘. 표로도 받아볼 수 있다.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팁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GPT를 쓰시면서 그 좀 경험을 쌓다 보면은 또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세미나를 이제 하기로 그러니까 GPT 관련 세미나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게 그 3월 초였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GPT 세미나 자료를 막 찾고 시작했는데 그 와중에 3월 중순에 GPT-4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3.5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3.5고
GPT-4가 출시가 되었는데 얘는 이제 완전 유료예요. 그래서 그 유료 계정으로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이 쓸 수가 있어서 결국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 GPT를 통해서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료화 정책을 통해서 뭐 금액은 그렇게 크게 지금은 크지 않지만 뭐 한 달에 뭐 우리나라도 한 2만 원인가 뭐 그 정도인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한 그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정보와 빈부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질문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수가 25,000개, 약 50페이지 분량, 엄청난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은 의미하는 거냐면은 질문을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얘가 이제 그 지금은 우리가 이제 델파이 개발자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델파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만약에 델파이가 모른다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델파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PDF를 델파이 매뉴얼로 되어 있는 50페이지 분량의 그 텍스트를 전송을 하는 거예요. 야, 델파이 랭귀지는 이렇게 돼 있고 기능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이걸로 뭘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 50페이지 분량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고서 답변을 준다는 거죠. 엄청난 거죠. 예. 그리고 또 그 우리가 짠 코드를 가지고서 전송해서 검증도 받을 수가 있고, 예. 어떤 개발자 관점에서 본 거고, 또 개발자 관점에서 벗어나면은 어떤 논문 같은 것도 뭐 예전에 코로나 한창 유행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촉각이 관심이 있었던 게 코로나 관련된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는 거에 관심이 다들 많고, 뭐 어떤 뭐 의사가 어떤 논문을 발표하면은 그 논문에 대해서 또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이제 논문 해석을 해주고 뭐 대처 방안을 또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졌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그 50페이지 분량의 내용을 이해를 하니까 그런 새로운 논문들이 나오더라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나 하더라도 그 논문을 던져주고서 알기 쉽게 이해를 해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인인 관점에서 의사가 아닌 경우에 뭐 일반인인 관점에서 그 논문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해주겠죠. 네. 그런 식으로 또 활용이 또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미지와 도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해석은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뭐 이 이미지가 뭐 동물이어 사람이야 이런 걸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논리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 샘플 이미지 하나 제가 올려놨는데 GPT가 이 이미지를 보고서 자 여기 지금 풍선에 사람이 매달려 있어. 그랬을 경우에 여기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줄이 끊어지면 이 사람은 죽겠죠. 근데 얘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줄이 끊어지면 얘가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떨어져 죽는다. 그런 식의 이미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가능하고 도표 해석도 가능. 여기 도표가 있지만은 이런 도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그 보시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대폭 증가가 돼서 자, GPT 3.5일 때 영어의 이해도가 70%였는데 4가 출시됐을 때 한국어 이해도가 77%죠. 그러니까 GPT-4에서는 한글의 이해도가 지금 3.5의 영어 이해도보다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한글로도 충분히 어떤 그 대화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 영어는 훨씬 더 높아졌죠. 85%까지 높아졌고 이런 언어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게 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도표도 얘한테 주고 해석해줘 하면 얘가 해석을 해주겠죠. 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어쨌든 얘도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그 잘못된 정보를 계속 그 인식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틀린 답변을 제시해 줄 가능성은 아직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결국 이러한 정보들을 정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는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대화형 AI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MS에서는 이제 빙 채트에서 이제 챗 GPT-4 엔진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픈 AI라는 회사가 이제 챗 GPT를 발표하니까 MS에서도 비슷한 걸 내놨는데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챗 GPT-4 엔진을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돼 있고 얘는 조금 다른 게 그 웹사이트만을 검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21년 이후에 있는 웹사이트도 검색이 가능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하면은 또 틀린 정보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요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신청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 권한이 주어지고, 그리고 윈도우 11에 업데이트되면 메뉴에 내장이 돼 있는데, MS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등록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GPT-4이긴 하지만은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요 자료는 저희가 이제 따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기에 나온 링크를 사용하셔서 신청 링크를 누르시면은 네. 여기다 이제 그 메일, 그러니까 MS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 메일 주소를 넣고 신청만 하면은, 저는 아마 신청이 돼 있어서 돼 있다고 나올 텐데, 예.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여기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윈도우 11을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검색창을 보시면은 이렇게 아예 예. 빙 거의 안 썼죠 그동안. 이름도 좀 빙이라서 여기 딱 들어가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여기다 이제 물어봐서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GPT-4만큼 제가 써보니까 GPT-4만큼 답변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는데 물어볼까요? 예. 주황색 음식만 먹는 까다로운 입맛의 유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답변을 주겠죠. 근데 좀 검색해서 찾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과 같이, 아직까지는 이게 뭐 베타 버전이라서 그런 건 있겠지만은 GPT만큼 그렇게 뭐 답변이 이렇게 좀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대신에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URL이 이렇게 나와서 얘가 참고한 사이트, 그러니까 결국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검색만 대신해 주는 정도?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델파이 관련된 것도 물어봐도 그냥 사이트만 안내해주고 본인이 코드를 직접 작성한다거나 그런 건 아직 없더라고요. 예. 참고해서 한번 등록을 해 놓으시고, 한번 어쨌든 얘도 계속 진화할 거니까, 진화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꼭 하나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닫고. 예, 그리고 여기 신청 링크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픈 API 방식은 아직 지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언젠가 하겠죠. 예. 지금 베타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GPT-4하고 MS 빙 챗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은 차이가 유료냐 무료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GPT-4는 검색 학습된 데이터 기반으로 글쓰기를 잘하는데 얘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웹사이트를 검색을 하니까 뭐 최신 데이터도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대화창에 대한 질문의 개수가 제한이 좀 있고, GPT-4는 없고, 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구글이 또 난리가 났죠. 구글에서 또 이제 바드라는 걸 내놨는데, 마찬가지로 아직 베타 서비스인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청을 해서 미리 써볼 수 있는데, 미국 내 서비스만 한정이 되기 때문에 뭐 국내 같은 경우는 VPN 써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아직 안 해봤고요. 예. VPN 통해서 이제 미국 IP로 받아서 하면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은 이제 구글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서비스를 미뤄왔던 이유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수익 모델과 맞지 않아서 좀 발표를 늦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구글만이 아는 내용이긴 하겠지만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주로 이제 사람이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얻는 광고 수익이 대부분인데, 이 AI가 대신 웹페이지를 방문해주면은 뭐 광고를 AI한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광고비를 본인들의 어떤 페이지의 뷰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미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구글이 이제 또 서둘러서 이제 또 오픈 AI의 대항마로 바드란 거를 내놨는데,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이제 AI 관련된 수익 모델이 결국은 만들어내겠죠.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델파이 관점에서 한번 GPT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직접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놨지만은 직접 실행하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존에 검색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띄우고 얘를 띄워서 제가 델파이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그 접근한 게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매뉴얼로서의 활용 가능성. 예. 그래서 뭐 델파이에 있는 기존의 도큐멘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궁금한 걸 직접 물어보는 거죠.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한번 같이 보면은 자 델파이의 문자열 이것도 봐야 되겠다. 델파이의 문자열 길이를 구하는 델파이 소스 물어봤더니 이렇게 알려줘요. 예, 이건 랭스 알려주는데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친절하게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줘요. 예, 뭐 시스템을 사용해라 하고 나서 다시 재집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S가 정수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또 어떻게 알려줘요. 그렇죠?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매뉴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제가 또 준비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한번 또 물어볼게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다음 문자열에서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꾸는 델파이 소스가 뭐냐라고 동일문과 백두산을 한라산으로 바꿔달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 주는 거예요, 얘가. 네. 자, 정확하죠? 이렇게 스트링 리플레이 사용한다. 설명까지 이렇게 옵션이나 설명까지 네, 이렇게 답변을 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제가. 미리 질문한 내용을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아까 물어본 내용이랑 조금 답변이 다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한라선으로 바꾼 소스에서 여백을 제거하고 글자를 역선으로 바꿔줘. 물어봤더니 열심히 또 코드를 짜네요. 예. 이게 코드가 제가 아까 물어봤던 코드랑 다르게 나왔어요, 지금. 예. 답변도 좀 이상이 나왔죠? 예. 요거보다 지금 조금 더 부정확한 답변이 나왔네요. 예. 한 번 더 물어볼까요? 똑같은 답변이라고 하고 예, 코드는 똑같네요.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는 정확한 코드가 나왔는데 지금은 조금 이상한 코드가 나온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물어보면서 충분히 어떤 매뉴얼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조금 더 어려운 걸 제가 물어봤어요. 좀 뜬금없긴 하지만은. 자, 예전에 이제 아두이노로 이렇게 델파이 연동하는 프로그램 많이 짰었는데, 자, 아두이노 H-06 블루투스 모델과 통신한 델파이 소스. 이건 제가 3번인가 4번 물어봤는데 물을 때마다 다 답변을 다르게 주더라고요. 예. 이번엔 또 어떤 답변을 주는지 코드를 직접 돌려보지 않아서 이제 정확한지 아닌지 확인 못했는데 매번 다른 코드를 지금 또 C로 나오죠, 그렇죠? 정지하고 이거는 써야죠. C 중간에 인터럽트를 걸고 코드로 소스로 답변 주기 바람. 이번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예. FMX 걸 사용해서 또 아까는 FMX 유닛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 기분인 것 같아요. 지가 뭐 답변 주고 싶은 마음대로 답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이런 걸 질문할 때 한 번 이렇게 물어봐서 이게 부정확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뭐 질문 내용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물었다 보면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자바 코드를 한번 델파이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해봤어요. 예. 이 코드는 지금 이제 그 HTTP 통신을 하는 자바 코드인데 이걸 내가 제대로 바꿔주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는 아까 물어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물어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요건데 이거 옮겨놔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요거네, 요거. 예. 델파이로 자바 소스 변환. 요건데, 이게 자바 코드를 퍼갖고 와서 이제 아래의 자바 소스를 델파이 소스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더니 비교적 잘 바꿔준 것 같아요. 돌려보지는 않았는데 이쪽에 접속이 되는지 확인이 안 돼서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포스트로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오픈 API 사용할 때 쓸 코드인데 그 사이트에 이제 포스트로 데이터를 그 보내서 받는 그걸 자바 코드 되는 거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줬어요. 예. 코드로 바꾼 답변을 줬고 또 하나 이제 그 C++를 델파이로 바꿔주는 것. 보통 이제 저희 C++ 빌더 사용자분도 많이 계신데 그 C++ 빌더 쓰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기존 어떤 공학용 계산이라든지 이런 기존의 소스들이 이제 C로 많이 돼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C++ 빌더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델파이랑 같이 델파이랑 같이 사용을 해야 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델파이로 바꿔서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동하기 어렵다, 뭐 다르다. 답변을 안 줘서 다시 물어봤어요. 다시 물어봤는데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클래스 이름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 계산식만 델파이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주더라고요. 바꿔줬는데 바꿔주고 얘를 그 제가 델파에서 불러와 보니까 뭐 몇 군데 에러가 나긴 했어요. 에러가 나긴 했고 그 지금 여기 뭐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뭐 매스 유니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거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 추가하고 해보니까 한 두세 군데 에러가 나긴 했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봤던 게 요거는 이제 데이터 파싱하는 거. 저희가 이제 제이슨 같은 거 개발할 때 기존 데이터 나와 있으면은 얘를 파싱하는 코드를 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좀 귀찮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랬을 때 있는 또 개발자 시켜야죠. 우리 밑에 개발자 누구요? 네, GPT한테 시키는 거죠. 야, 이거 파싱되는 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줄 테니까 코드, 야, 이거 데이터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이거 데이터 이걸 델파에서 읽어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제이슨으로 짜서 데이터를 델파로 읽을 수 있게 짜라 시켰어요. 조금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이템과 배열이고 카운트는 전체 항목이다.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정확하게 시스템 제이슨 유닛을 사용해서 짰어요. 근데 딱 보니까 루프를 돌려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메시지를 갖다가 뿌려주길래 제가 그랬죠. 야, 이 메시지를 쓰면은 포문인데 이거 메시지 계속 뜰 텐데 못 쓴다 했더니 지가 맞대. 맞는 걸 왜?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용돼 있으니까 알면서 왜 이렇게 메시지를 썼지? 어쨌든 리스박스나 메모를 써서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짰어요. 짜가지고 이렇게 리스박스에다 데이터를 뿌려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건 이제 리스박스를 썼지만은 뭐 선언 같은 건 안 돼 있죠. 안 돼 있고 이거는 뭐 화면에다 이제 넣는 건 빠져 있는 상태고 어쨌든 리스박스나 메모를 써서 샘플 코드를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짜줬어요. 예. 잘하죠? 예.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해봤고요. 또 이건 아까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본 게 뭐냐면은 이건 아침에 생각나서 해본 건데 이렇게 개발하다 보면은 델파의 기본 소스 안에 있는 내용들에 있는 그 우리가 메소드들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시스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파이에 있는 기본 소스죠. 여기 메소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
이 소스를 분석하다 보면은 각각의 메소드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알기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모두 도큐멘트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할 때 얘가 과연 그 내용까지 알 수 있을까? 얘가 만약에 이제 그 GPT-4라면은 이 소스를 갖다 통째로 던져주고서 야, 이런 소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죠. 근데 GPT 3.5에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질문의 텍스트 길이가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못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텍스트 길이를 초과했다고 나와서 그렇게는 못 물어보고 그냥 유니트 이름만 알려주고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자, 델파이에 있는 시스템의 내 HTTP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유니티에서 특정 메소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유니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유니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답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 소스에 대한 그 설명, 코드를 대신 짜주기도 하고 이런 소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활용할 만은 하시죠? 이 정도면은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 정도인데 그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현재 156명 참석하셨네요. 예.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이 세미나를 보시면서 또는 챗GPT를 보시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 한번 서로 공유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께 또 뭐 선물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또 2부 때까지 진행하면서 한번 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지. 델파이에 관련된 게 좋겠죠. 뭐 아닌 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또는 IT 엔지니어 입장에서 IT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입장에서 이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GPT장 띄워놓으시고 이렇게 테스트 해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예, 해보시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델파이 코드를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대화형 그 GPT이긴 하지만은 오픈 API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개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이 내용은 아마 저희 게시판 웹컴 게시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게시글로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GPT에 있는 오픈 API 사용하는 방법을 샘플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보셨으면은 뭐 이 내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고 일단 그 기존의 채팅,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그 API를 통해서 질문을 전송해서 답을 JSON으로 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API 호출 방식이기 때문에 그 GPT 웹사이트에서는 뭐 질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발성 질문밖에 안 된다는 거고 지금까지는 단발성 질문밖에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제이슨 포맷에다가 이제 그 질문과 함께 이 개인 키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이쪽에 사이트 들어가서 그 개인 키를 발급 받으시면 돼요. 이건 제 거고요. 제 사이트에서 개인 키를 발급 받아서 이 개인 키를 넣어서 이제 API를 같이 호출하시면 되고요. 관련된 문서는 이 링크인데 또 처음보다 또 내용이 몇 개 더 추가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샘플은 요 채팅, 예, 컴퓨션, 요 채팅 요걸 사용한 건데 그 외적으로도 뭐 편집하는 거라든지 여기 보면은 이제 수정, 예, 이렇게 what day of week 물어보고서 스페링 예, 스페링을 고쳐서 줘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미지, 예, 이건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이번 데모는 뺐어요. 근데 어쨌든 얘도 진화를 할 테니까 어떤 이미지를 뭐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뭐 귀여운 아기 이미지 받을 수 있고 이미지를 갖다가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지를 갖다 보내주고서 그 이미지를 어떻게 수정해라. 네, 네. 퀄리티는 아직까지는 뭐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능들도 있고 뭐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음성을 보내서 번역해달라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그런 기능들이 이제 API 방식으로 계속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간단한 거를 사용해서 데모를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유료예요. 유료인데 그 처음에 그 신청을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그 18달러가 이제 그냥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18달러까지는 무료고 제가 쓴 게 나오죠. 그래서 아니다. 맞나? 네, 18달러가까지 쓸 수 있고 제가 1.77달러 썼네요. 네. 많이 썼는데 그래도 이게 금방 많이 안 올라가죠. 네. 이렇게 건수에 따라서 조금씩 과금이 돼서 이제 얘를 다 채우면은 그 저기 돈을 내야 되겠죠. 돈을 내서 이제 쓸 수가 있는 형태고 일단은 유료인 거죠. 유료. 네, 어쨌든 처음에 18달러까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건수에 따라서 이제 과금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모를 한번 볼게요. 이건데 링크에다가는 기존에 제가 그 게시판에 올려놓은 그걸 같이 참고를 해서 보셔도 좋아요. 네,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고요. 데모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죠. 자, 화면은 그 질문하는 창하고 답변 받는 창 이렇게 나눠져 있고 HTTP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하는 거죠. 전송을 해서 답변 받으면 그만이니까 HTTP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서 답변이 왔을 때 기록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 포맷은 그 아까 도큐멘트를 보고서 이제 그대로 맞추면 되는데 그 질문 내용을 넣고 그리고 전송을 할 때 그 헤더에다가 인증 헤더에다가 키를 넣으시면 돼요. 이 키는 그 아까 발급받은 그 키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키가 제가 발급받은 키가 들어가 있고요. 요 키가 들어가 있고 얘를 넣어서 헤더에다 놓고 그냥 일반적인 포스트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URL을 넣어서 전송을 하면은 답변이 날라오고 어떤 형식으로 날라오냐 하면은 아까 도큐멘트에 나와 있는 이런 형식으로 날라오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형식이 달라지긴 했는데 이게 그 처음에 제가 샘플 만들었을 때 형식하고 지금 형식하고 체크해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만들었던 형식도 인식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는 현재 그 양식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업데이트 된 거일 테니까. 어쨌든 이제 기존 방식으로 해도 데이터는 날라와서 일단 소스는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그 제이슨의 초이스 항목 밑에 있는 텍스트 항목을 갖다가 이제 답변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고 에러가 떴을 때는 에러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실행하면은 되는 거죠. 프로젝트 그룹을 저장 안 해놨구나. 예, 저장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질문하기 그러면은 이제 답변 오는데 이게 API 같은 경우는 한글일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 이렇게 답변을 줘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2부에서 진행할 그 데모도 이런 식으로 API를 사용해서 그 만든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 내용입니다. 돼 있고요. 네. 요건 지금 제가 모바일로도 파이먼키로 만든 거라서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쓸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놔서 심심하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넣어놓고서 지금 쓰고 있어요. 심심할 때 한번 들어가서 보고 있어요.